어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인수위원이라는 사람들, 뭐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자살률, 30대 여성 관광객 라오스 실종 사건, 문화재 관리 제도와 불공정한 음원 수익 구조, 불편한 본인 인정 시스템, 위료 신도시 불편 사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당 장관 수석이 답변했다고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선거제도 개혁, 80이 넘는 나이대에도 먹고 살게 해달라,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만들어달라, 이런 건의도 소개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일자리 저출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민보고대회는 천박한 오락 프로그램이다 이야기를 했고, 조선과 중앙일보만 이 행사를 혹평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나머지 언론들은 그야말로 이 행사를 소개하는데 급급을 했고, 민주당은 급기야 소통에 국민들이 호평을 하고 있다라고 자자찬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 조선 여론엔 정치라는 칼럼에 보면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문재인 지지율이 80%가 또 넘어갔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지 몰랐다. 그래서 이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뭘 하고 싶은 권력의 충동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취임 100주 100일 맞이한 여론조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총론과 강론의 평점 차이가 컸습니다. 갤럽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8인데 강론으로 보면 복지 65, 경제 54, 안보 53, 교육 35로 모두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많이 낮았습니다. 둘째, 대통령 지지자 중에는 적극 지지자보다 소극 지지자가 더 많았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응답은 매우 잘한다와 대체로 잘한다인데, 각 조사에서는 33, 46, 앞에 게 적극이고 뒤에는 그냥입니다. 36, 48, 35, 49. 그래서 대체로 잘한다는 소극적인 지지자가 모든 조사에서 5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선에서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안철수로 계속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한테도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른다는 겁니다. 셋째는 최근 여론조사 응답자에는 대선에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 여론조사가 연결되었다가 중간에 끊어버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고, 끝까지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은 결국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미 예측을 했죠. 각 여론조사에서 대선 때 지지한 후보를 묻자 정책 응답자의 과반수가 문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칸타 퍼블릭이 56, 엠브레임이 55, 중앙일보가 53, 한국리서치가 51이라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 투표율은 77인데 문 대통령 득표율이 41%였습니다. 그러면 투표 불참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문 대통령 투표자가 32%입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30%대 득표했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 응답자 1000명 중에는 문 대통령 지지자가 320명이야 되는데 510명에서 560명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20%가량이 더 많았습니다. 조사회사 관계자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하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응하지만 홍준표, 안철수에 투표한 사람들은 전화를 많이 끊는다.
즉 자신의 의견이 다수가 아니라고 느끼면 한마디로 침묵을 하는 침묵에 나선 효과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현실보다 과잉 집계된 문 대통령의 실질적인 지지율은 조선은 60% 안팎이라고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6명의 진백일 평균 지지율 53%보다 낮기는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 초반대 정도가 될 거다. 전임 대통령과 비슷한데 지금 사회 분위기로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복지 퍼주기, 공무원 정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의료급여 전면화, 또 나아가서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확대, 이런 부분으로 이런 퍼주기의 결과에 의한 포퓰리즘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국민을 현혹하는 게 핵심이고요. 자, 이런 현혹된 지지율은 멀지 않아 정신을 차리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국민의 현혹에 대해서 지금 과거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그래도 친노 친문 중에서는 나름대로 조금은 양심적인 유인태 전 의원이 지난 18일 날 문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 당평, 통합적인 인사라고 국민들이 평가한다라는 말을 한 데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하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자찬했는데 벌써부터 오만한 끼가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만과 장안은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라면서 만약 야당과 인사 협치를 했다면 지금쯤 다른 분야에서도 제대로 협치가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대엽, 박기영 등의 문제는 결국 좁은 인력풀에서 끌어다 쓰려다 실패한 거다라면서 진짜 당평을 하려면 정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널리 인재를 구했어야 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조대엽 후보자 임명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도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여론조사 등만 보고 가겠다라는 발상은 오만에 빠질 수 있다. 지지율에 취해서 오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초라고 불리우는 서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글을 써온 대표적인 작가 한 분이 계시죠. 김주영 소설가 이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이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보적으로 꼽히던 분입니다. 최근에도 이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글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각에서 보면 서민, 약자,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분의 의식세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곳곳에서 이런 일들을 매일 눈만 뜨면 보여가고 있고,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인터넷에 SNS에 그런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문재인 찬성이죠? 하니까 앞날이 걱정된다. 정규직 전환하고 최저임금 올려주겠다라는데 마음은 좋은데 뒤에 어떤 문제가 따를지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 나라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돌아보지 않고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욕구만 있는 것 같다. 약자와 소외계층 편에서 글을 쓴다고 하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물으니까 그런 정신적 위로를
주는 거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적인 위로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 계층 간의 조율, 경제 능력, 국가 장래, 역사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입으로 통합,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좌파 성향의 자기 사람들로 채워왔다. 자, 문 대통령이 우파 정책을 쓸 것으로 기대하고 뽑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은 말로는 여러 정부들의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하는 것을 보면 좌파 1세계의 가치와 정책뿐이다. 대기업이 돈을 벌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싹 무시한다. 이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온 전 정권의 업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못 내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도 연설할 때마다 통합을 말한다. 차라리 내 사람 데리고 좌파 정책을 쓰겠다고 말을 하는 게 정직하지요. 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언론에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이분이 가장 정직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와 상식, 국민 주권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분은 촛불 집회로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서 영웅심리에 빠진 게 아닌가요? 평상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궤도에서 너무 이탈해 버렸습니다. 좌파 정책을 보면 초가 삼간에 들여놓을 수 없는 큰 장롱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약자를 위한 문 대통령의 선의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방법에서 달라야 되고 뒤돌아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뒤돌아보지 못해서 이 사태를 맞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내가 최선이고 비판하는 사람은 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좌파 이상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도 필요하지요. 이상 없는 현실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자신이 딛고 있는 현실을 뒤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상이 아니라 마치 해방군과 손을 잡고 나라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방군과 손잡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좌파 시민단체들이 청구서를 내밀며 얻어내기 위해 해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들도 그동안 못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니 끼니 때마다 운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놓지 못하거나 이들에게 밀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역시 편가르기에 심었고 권한을 남용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박 정부와 색깔과 논리는 다르지만 똑같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비슷한 길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문건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요 노무현 당선자 심사준비위원도 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도 했는데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원수 갚으러 나온 사람같이 보였고 그리고 열린우리당 때는 공천심사에 탄력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계속 공천을 주려길래 반대하다가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그쪽하고 선을 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문 대통령이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고 미국에 대해서 말했는데 6.25 때 김일성이 우리 동의를 받고 쳐내려왔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하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특보라는 문정인이 마치 김정은이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가 험한 말을 한다는 식으로 미국 언론 매체에 말하더군요. 청와대에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 김주영 작가 이런 분들을 보면요. 자신들이 좌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
더 나아가서 좌파들이 무리한, 한마디로 거풀만 좌파를 달고 한마디로 형편없는 짓거리를 할 때는 분연히 이를 비판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오늘날 가짜 보수들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의 눈에도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이 지금 가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럴 게 없고 겁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그대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나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언급 등은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답변에 불과했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몇 년 뒤면 청년 인구가 감소해서 이제 일할 사람도 문제되는 걸 걱정해야 될 판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는데요. 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서서 간접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자, 자신에 대해서 듣기 싫은 이야기, 자신이 임명한 식품안전처장이 식품약품안전처장이 지금 벌이고 있는 기상천외한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충제 계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초기 사태에서 삼성병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개하지 못했다고 한 비판과 이번에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식품약품안전처장이 보인 행태나 농림부가 보인 행태에 대해서 뭐가 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이 K9 자주포 사고로 죽어가고 그리고 북에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수가 나와서 댄스곡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골든타임 1시간 동안 틀어제낀 이 정부 홍보 쇼가요. 자, 국민이 아무리 우매하다 칩시다. 국민이 아무리 저질이라고 칩시다. 그냥 선동하면 선동하는 대로 넘어가고 퍼주면 퍼주는 대로 처먹고 이렇게 하면서 박수나 쳐댈 좀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곧바로 질문한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아마 좀 불러가지고 어제 질문 좀 시키지 그랬습니까? 확실하게 제 좀 부려들었을 건데요.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요, 이런 유치한 행동 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근에 언론 행태를 보고요, 땡전 뉴스가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에 맞지 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근에 문재인 이 정권이 언론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프로파간다가 선동이 뭐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